두 분의 금혼식을 맞이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마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필연만 있을 뿐이다. 글쎄요, 세월이 흘러 그것도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함께 하신 세월만 50년. 그 세월이 그저 우연히 흘러 살다 보니까 50년이 되었을까 되새겨 봅니다. 아무리 반추해봐도 우리에게 그 긴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경륜과 계획 속에 이루어진 필연의 세월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두 분이 살아오신 그 폭압적 삶의 횡포 속에, 혹은 이 거친 세상의 고통 속에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년을 지나면서 비로소 세월의 빠름을 새삼 실감을 합니다만, 이 생에서 같이 동고동락한 50년이란 세월을 감히 제가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축하드리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까지 두 분 이렇게 강건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자식들이 성장해 나름대로 사회에 자기 몫을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병마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거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두 분의 의지가 강해도 우리 집안이 병든 가정이었다면 우리 삼남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까지 자기 몫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노화로 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 계속 건강하셔서 우리 가정의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강건하심이 저희들의 축복입니다. 특히 정신을 끝까지 놓지 마시고 우리 자손들과 더불어 기쁨도 추억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높이 조절 잘해. 네. 또한 비록 시골 구석에서 한 결혼식이었지만 맹세하고 약속했던 그 사랑과 믿음을 반세기 동안 황금처럼 귀히 여기고 바위처럼 굳세게 지켜오신 거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대보다도 훨씬 험난한 세월을 사셨고 험한 세파 속에서 세태도 변하고 강산도 5번이나 바뀌었지만 그 숱한 세월을 거슬러 맹세하셨던 그 사랑을 초지일간 지켜내셨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처럼 사랑은 참고 견디어내는 고통의 산물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인내의 고통으로 사랑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그 긴 세월을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아오신 두 분의 사랑이 이제 우리들에게 사랑의 멘토가 됩니다. 부모님을 본받아 저희들과 자손들도 기꺼이 사랑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약속했던 그 사랑을 천국에 갈 때까지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히 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분을 통하여 우리 삼남매가 이 세상에 와서 그야말로 하늘보다 높은 사랑, 바다같이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교육시켜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사랑, 어찌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 기차 소리에 놀랄까봐 노심초사하시고 연탄 아궁이에 불러떨어져 화상 입은 저를 안고 단숨에 먼 길을 달려가셨다지요. 그렇게 제가 알고 기억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한없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학 재학 중에 생활 머리 수술은 또 어떻고요. 순했지만 늘 어머니 가슴을 놀라게 했던 지난 숱한 세월, 두 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또한 인격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에 아름답고 좋은 추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인지 저희들은 어딜 가도 모나지 않게 잘 어울리고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려 하고 세상을 좋게 보려 하며 환경에 순응하며 감사하며 삶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커가면서 알게 모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삼남매는 어릴 때 사택이라는 울타리에서 남들보다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고 충주, 진해, 울산 모두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바닷가에서 개한테 물린 거 빼고요. 미술대에 나가서 특전했던 일, 방학 때면 동물원, 어항을 공작대로 해주셨던 일, 어느 여름 내내 바닷가에서 해수욕하던 일, 나들이 갔다가 백장리 제과점에 들렸던 일, 아버지는 산업의 여건으로 바쁘셔도 휴일날 씩씩하게 혼자서 우리를 데리고 산으로 바다로 부지런히 다니셨던 일, 뿐 아니라 늘 부지런하셔서 과자를 비롯한 모든 간식거리를
집에서 만들어 주셨고 항상 먹을 것을 풍족하게 챙겨 주셨습니다. 또한 두 분 참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저희들 앞에서 한 번도 언성 높이지 않으시고 특히 저는 어머니한테 매맞은 기억도 혼난 기억도 없이 늘 저의 편이 되어주시고 늘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특별 대우를 하여 주셨던 것 같습니다. 늘 어머니가 내 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부족하고 실패할지라도 늘 믿어주시고 힘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사택에서 자라 돈 쓸 줄도 모르고 세상 볼 줄 모르고 순진하게 자랐지만 그것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었고 세상을 낙천적으로 여유있게 보는 데 큰 복을 하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애 깊은 화목한 우리 삼남매 낳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은 어릴 때부터 정말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늘 누나는 우리를 챙겨주고 보살펴 주었고 동생은 형 말도 잘 듣고 따랐고 우리는 서로 위하고 친했고 우리끼리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밖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처럼 내 형도 우리 가정 분위기에 결혼하려 결심했던데 큰 복을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커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던 누나도 졸졸 따라 귀찮기만 했던 동생도 비록 지금은 각자 식소를 데리고 바다를 건너 다들 흩어져 살고 있지만 나이가 드니 친구처럼 심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네요. 아이들 다 키우고 좀 여유가 되면 다시 어디서든 같은 하늘 아래서 살 때가 있을 거라 상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누나가 보고 싶을 때도 있고 미국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들 자식이 모두 삼형제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드릴 일은 자식들 모두 젊을 때 잘 공부시켜 주시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놔두신 것입니다. 공부를 좀 한다고 해도 그냥 시골에서 살았다면 훨씬 저축도 많이 하고 편하셨을 텐데 마다하시고 서울로 가감히 유학시킨 어머니의 과감한 결단력과 아버지의 희생으로 오늘날 다들 이렇게 박사학위까지 받기까지 공부하는데 큰 미끄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자식 하나 뒤처지지 않고 이웃과 하나님 나라 위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도 강요하지 않으시고 늘 지켜보시고 믿어주신 두 분의 큰 공로라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아버지가 기러기 아빠의 원조시네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게 융자 받아가며 의대 등록금 마련하고 무사히 의대 공부 마치게 하시고 후에 병원 생활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이렇게 소아과 의사로 살아게 하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사가 안 되었다면 뭐 먹고 살 수 있을까 때로 방문할 때마다 부모님과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부모님 모시면서 주신 달란트대로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섬기려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파도가 몰아치는 깊은 바다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해류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인고의 세월을 견디는 고통의 대가로 진리를 머금은 조개처럼 이제까지 오래 참으시고 견디셔서 풍성한 결실을 이루신 두 분의 사랑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고 두 분이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기에 오래도록 저희 곁에 지켜주시고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어머니 저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두 분 서로 사랑하시고 부족한 것은 하늘 위로 가득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생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늘만큼 땅만큼 가슴 시리도록 사랑합니다. 장남대회 박종훈 한남 소개드립니다. 목이 매도 천천히 읽으세요 이제. 결혼 50주년을 축하하면서 1957년 3월 8일 어느 한 남자와 학처럼 긴 목을 가진 어여쁜 여자가 결혼을 한 날 어느덧 50년이란 세월이 흘렀군요. 언제나 심지어 배가 부른 순간에도 특수면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은 지금도 LA로 외식이라도 나가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어린 시절 엄마 아빠의 결혼 기념일에 또 우리 생일에 온 가족이 함께 해양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서부 영화를 보고 해양반점에서 짜장면을 먹던 좋은 기억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짜장면은 저에게 그저 맛있는 음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좋은 추억을 왠지 기분 좋은 날을 제공하는데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네요. 그리고 매년 결혼 기념일에 다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
횟수가 지남에 따라 우리의 자라나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진해에서의 기억인데 아마 결혼 기념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탑산 나들이를 하였고 그날 입고 찍은 사진의 옷은 맞춤복 조끼와 치마, 그 옷, 체크 무늬를 저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빠들이 결혼 기념일을 챙기는 문화가 없었을 텐데 우리 아빠는 편지도 쓰고 외식도 데려다간 아빠가 다시 한번 멋있고 감사하네요. 그리고 엄마는 결혼 기념일마다 한 가지씩 살림을 마련하였다면서 라디오, 재봉틀 이런 것들을 가리키시면서 이것은 몇 주년에 산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것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10주년부터는 우리가 그 갑오를 사는 일, 선물에 동참한 것 같아요. 어떤 선물을 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제일 큰 누나라는 생각에 항상 반을 내고 나머지 반으로 동생들 보고 내라고 하였었는데 확실치는 않지만 결혼기념일 선물 칼라 텔레비전이 처음 나올 때인지 아니면 대형 텔레비전을 산 것도 결혼기념일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큰 누나 역할을 못하고 그저 시집간 딸로서만 서 있는 제가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더욱이 정말 20여 년 만에 가족 식구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효막심한 딸이 되었네요. 저희 때문에 흥이 깨어져 마음껏 잔치할 수 없게 되어서 송구합니다. 저희도 결혼기념일에는 여행을 가자 했는데 신학교 가는 해부터 제가 대학원 갈 때부터 시간 없고 돈 없어서 흐지부지 되었고 결혼기념일 사진조차 없는 것을 보면서 그런 일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서울에서 오는 전화로서야 결혼기념일을 아는 싸움이 잦은 부부가 되었네요. 어렸을 적 제 기억에 두 분이 싸우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커진 것은 제 중3 이후 대학까지 서울에서 혼자 우리들을 키우면서 생겨진 부작용인 것 같네요. 아빠가 퇴근할 시간이 되면 순하지만 늘 사부작거려서 물구덩이를 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물장난을 하여 옷을 적셨거나 땀에 쩔은 종훈이 그래서 신이 늘 장화를 신겼나 봐요. 형이 하는 것은 늘 따라했던 종우. 엄마는 우리들에게 옷 갈아입히고 세수하고 한 줄로 서서 아빠를 맞이한 기억이 있습니다. 젊은 엄마가 목도 길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이쁘기까지 한 엄마가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진해 있을 때 엄마와 아빠가 크리스마스 파티에 간다면서 만들어 입은 오렌지색 한복 입은 엄마 정말 이뻤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에게 부족함 없이 상류 사회에서 산 것 같아요. 충주에서 클럽하우스에서 처음으로 볼링장을 본 것 같아요. 진해에서 낮은 흰담이 쳐져 있는 잔디밭이 넓은 그림 같은 집 모두 좋은 기억뿐이네요. 지금도 빵을 좋아하고 빵 냄새를 좋아하는 것은 엄마가 어린 시절, 이것은 충주의 기억 같아요. 어린 시절에 만들어준 까만 빵기계에 소복히 올라온 시오빵, 브라운색의 기름까지 발라 반질반질한 윤기가 흐르던 그 시오빵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도 비 오는 날에는 우리 신랑은 콩 뽑아 먹던 생각이 난다는데 저는 도나스, 그래서 지금도 계피가루와 설탕 묻힌 도나스를 좋아합니다. 지금도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 안 먹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 도나스와 핫케이크 생각납니다. 이것은 다른 기억이지만 유치원 때 이쁜 옥색 찬압 도시락과 또 엄마가 만들어준 이쁜 분홍색 물감 들인 생선가루를 넣어 만든 김밥과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산 이쁜 도시락이 생각나네요. 열심히 두 집 살림하느라 3명이 대학을 다닐 때도 잘 먹어야 건강하다는 엄마의 소신으로 먹는 것에 아끼지 않았고 직접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신 덕분에 우리 식구가 지금까지 큰 병 없이 건강한가 봐요. 제 기억에도 종우가 밥을 잘 안 먹어서 온갖 특이하고 이쁘게 만들어서 소풍 간다면서 진해사택 베란다에서 밥을 먹던 기억과 노란 버스 타는 데까지 밥을 들고 나온 엄마 모습도 생각나는데 종우가 기억하는지 궁금합니다. 종우 아들들도 듣고 있을 텐데 아빠의 체면에 손상이 되었으면 어때요? 한 가지 더, 제가 신앙적으로 방황할 때 교회는 나가기 시작했지만 밥상에서 두 분이 쑥스러워 식사기도 못하던 시절 엄마를 따라 교회를 다녀온 뒤로 말 교화하는 제가 음식을 볼 때마다 기도하는 흉내를 하는 것을 보고 아이에게 감사를 가르쳐주는 종교, 그 교회에 나가자고 결심한 것이 바로 너 때문인데 너가 어쩌고 이러느냐 라는 그 말씀에 제 마음을 흔들었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제 자녀에게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그때 주님께 안았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편지를 쓰다 보니 엄마가 현모양처였네요.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었네요. 아빠 역시 세대를 앞서가는 멋있는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셨네요. 두 분의 열매로 저희가 이만큼 반듯하게 컸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면 제가 형편없지만 특히 엄마는 절 보고 못됐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가 밝고 때가 묻지 않았다고 따뜻하다고 하는데 아빠가 늘 저에게 밝고 순진하라는 말씀의 결과인가 봐요. 종훈이도 어디 가나 지금껏 착하다는 말을 듣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종우의 성격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까다로운 입맛과 기타 등등 고영이 생각은 다를 수 없겠지만 죄송합니다. 호칭을 생략합니다. 있는 사람이 고리하기 읽게 잠깐만요. 왜냐하면 난 어느 순간부터 엄마랑 싸웠고 종훈이는 침묵하였고 종훈은 할 말을 다 하면서 엄마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능력이 있음. 참 두 분이 열심히 멋지게 결혼 생활을 꾸려오셨네요. 엄마는 경제적 축복은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편지를 쓰다 보니 우리의 평생에 경제적 위기도 없었고 건강의 위기도 없었고 가정의 위기도 없었네요. 두 분의 그늘 아래 지금껏 평탄하고 평안한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분이 정성스럽게 가꾼 울타리 덕분입니다. 벌써 10여 년 전에 예수전도단에서 했던 내적 치유 세미나에 가서 기가 막힌 사연 속에 산 사람들을 보면서 모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를 노출시키지 않고 좋은 환경에 저희를 두신 것에 감사해서 두 분께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그분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저희도 두 분을 따라 열심히 살게요. 엄마가 걱정하시겠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랑도 저도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힘이 들어서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훈련 중에 있는 것으로 함께 깨달았습니다. 들로 인하여 그 기도로 인하여 요셉 당대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듯이 우리 가정의 두 분으로 인하여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50년 동안 가꾸신 두 분의 풍성한 열매들을 바라보시고 손자의 아들을 보는 장수와 건강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가족교회도 두 분의 기도로 이만큼 성장했고 앞으로도 더욱 믿음의 행보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혼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딸 혜령드림. 또 장녀가 주옥 같은 글로다가 마음을 정말 아프게 저희 두 분의 그것도 보는 거지만 저의 지금 살아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사진들 저 일본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있기에 저도 오늘 기도 속에서 했지만 오늘 두 분께서 가장 저에게 주신 것은 신앙의 유산하고 그 다음에 가족의 원래 모습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두 분께서 보여주신 것을 저희들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누나 저한테 어머니가 유학 간다고 할 때 가끔 생각나는 말은 윙크코트 파셔가지고 제 유학 자금 대주셨고 아버님은 너가 돈 벌어서 그런 거지 하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 강력한 그 마음에 아버님 말씀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머니 제가 이거 받아가는 거 마지막으로 받아갈게요 하고 저는 300만 원 넘는 돈을 제가 어머니한테 받아서 유학 자금을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그 외에도 많이 이래저래 많이 받아는 가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 아버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강한 마음을 혼자 살아가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특유한 철학 때문에 저에게 그 강한 마음을 심정을 주셨고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유학이 처음으로 출발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갈 때 가방 하나 들고 백 하나 메고 간 게 지금 이렇게 짐이 많아서 지금 어떻게 이사를 오려고 해도 보통 큰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출발의 모든 것에 두 분이 있었고 저 제일 속속였던 건 아마 군대 문제 때문에 속속였던 게 생각나는데 어머니가 정말 믿음을 꺾지 않으시고 타협하지 않으시고 정말 너는 된다라고 끝까지 기도하셨던 것 때문에 정말 마지막 27살 더 이상 연장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하는 걸 볼 때 그리고 또
영수 태어날 때 또 여러 가지 장면 속에서 어머니 아버님의 그 변치 않는 신앙과 그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결국 저희 가정을 지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요새 새 아들 키우면서 돈도 많이 들고 어떻게 이렇게 키웠는가라는 생각 많이 드는데 아버님 어머님 그 우리 대학 아버님 정말 일한 가셔가지고 그 몸 바쳐서 일하신 것 때문에 세 자녀 대학 보내셨던 거 그리고 어머니 이불 장사한 거 아직도 기억나고 그 어떻게 이거 다 했는가 생각하면은 정말 저희들도 존경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가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가고 다음에 또 많이 쉼을 얻게 가고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서 편안한 쉼을 얻게 해달라고 그런 영혼을 저희들이 만나게 해달라고 결혼하면서 기도하면서 결혼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 지켜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어머니께서 아마 저희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아마 꼭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수, 윤수, 현수나 우리 징수나 희수나 우리 영수나 우리 세대 때 아마 꼭 더 번창하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아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머니 정말 저는 아직도 불효자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떨어져가지고 정말 아직도 막내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잘라도 나이 먹어도 정말 막내는 막내구나라는 생각. 이거 분당이에요. 제가 지난번 왔을 때 어머니 내려갈 때 찍었던 겁니다. 어쨌든 저희 사진 보면서 저희 지내왔던 일본 생활 조금 보여드리면서 고영이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정말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제 감사의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장면은 얼마 전에 마지막 그 발표에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가르치시고 가정의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몸소 보여주신 두 분의 50년의 여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들과 우리 손자들과 이 긴 시간을 공유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도해 주신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삼형제 이건 누나와 그 다음에 형님과 그리고 저를 바랍니다. 저희 삼형제는 아버님과 어머님과의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007년 3월 금은식 기념회 선물이 같이 선물 드리려면 드리세요. 아니 선물 드릴 거 있어. 당신 드리세요. 뭐 그건 여기 이리 와. 나 오늘 세 번째 불렸어 이제. 역시 이리 오세요. 이름 세 번째 불렸어. 자기가 부르고. 막내라 할 수 없이 또. 저희는 뭐 키워주시고 빌려주시진 않았지만 시집 와서 사랑해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고요. 감사의 표시로 아버지 어머니 저희 모았어요. 고마워. 자 이제 뭐 준비한 거 다 이제 드렸고 다 했죠? 그럼 이제 어머니 아버지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내가 믿게 해주신 하나님 우연이 아닌 것 같고 아버지하고 결혼할 때 정말 솔직하게 나는 아버지가 키가 작고 해서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애할머니가 너희들의 애할머니가 세 사람 네 사람을 손을 봤는데 그 사람 중에 부합이 제일 좋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택했는데 그게 아버지가 가르쳐준 생일도 틀리고 아버지가 음력 10월 17일이라고 말띠라고 그래서 그거로 가지고 할머니가 궁합을 보러 갔는데 그게 우연히 제일 네 사람 중에 아버지랑 궁합이 맞았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사람이
아버지였던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아버지로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고모가 다른 조건은 다 좋은데 예수 안 믿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예수만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소리를 했을 때 내 마음에 와닿네. 나는 정말 불교 가정에서 자라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싫어했고 그랬는데 우연히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믿는 가정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고 우연이 아닌 것 같았었고 또 진해를 중주 비료를 갔는데 아버지가 미리 계획적으로 예수 믿는 권사님 집으로 집을 얻어놓고 전도하라고 그 권사님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할머니가 그 교회를 개척한 원조 권사님이었어서 목사님이 매일같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내가 한 주간만 빠짐없고 그냥 목사님이 그 다음에 또 신방으로 오니까 난주는 내가 귀찮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정말 시내로 나갔는데 또 집이 없고 또 우연히 집이 있어서 이사를 가면 또 그 집이 팔리갖고 다시 이 집으로 들어오게 권사님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삼남매를 그 가정에서 놓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이 있었던 것 같고 정말 너희들이 정말 별 탈 없이 정말 반항기도 없이 사춘기도 없이 그냥 잘 키워준 데서 감사했고 그때는 아버지가 월급쟁이고 두 살림을 사니까 좀 내가 마음껏 너희들한테 해먹이지 못했을 때 내가 맨날 햄버거를 해서 그냥 너희들 도시락 반찬을 넣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때는 내가 큰아들인 우리 아들을 너무 내가 좋아했던 거는 아이고 내가 정말 너희들을 넉넉하게 먹이지를 못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랬을 때 엄마 우리가 배가 고른 것도 아니고 옷이 없어서 못 입는 것도 아닌데 배불리 밥 먹이지 못했지 꼭 고기를 그렇게 먹여야 되느냐 그런 소리 했던 큰아들이 그 마음에 너무나 감동했고 나는 마음껏 키워주려 했었는데 아버지 월급으로 대학을 연년상으로 세 사람이 가니까 넉넉하게 키워주지도 마지막에는 정말 어릴 때는 너가 마음껏 키워줬었는데 정말 마지막에는 좀 힘들어서 등록비 낼 때 뭐 융자받게 하고 그랬은 거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너희들이 사춘기도 없이 훌륭하게 자라줘서 오늘의 이렇게까지 믿음의 가정을 각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정말 우리 토끼 같은 손자들 6을 낳아서 이렇게 길러줘서 아름답게 길러준 것에 너무 고맙고 내가 이 6 손자를 위해서 하루아침도 안 그러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내가 기도를 잊지 않았는데 우리 성수는 정말 놀 때 할머니가 가가지고 또 우리 성수 누구 엄마 밑에서 그러고 성수 또 아빠 군에 갔을 때 너 할머니가 또 1년간 데려와서 부르고 윤수도 그랬고 우리 현수는 잠깐 왔다 갔지만은 우리 시수만 많이 오지 못하고 진수도 할머니한테 와서 오래 또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영수는 정말 할머니가 너무나 할머니가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우리 영수를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영수를 보러 그랬어. 그랬는데 너희들이 정말 반항기도 없이 그냥 아름답게 해주신 거 너무 고맙고 오늘 이렇게 부모한테 특별히 큰 며느리 또 아들 부모를 섬기는 그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큰 며느리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해. 일일이 부모님들 그냥 챙겨주는데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이게 저 누나가 그 놀러 마음에 그냥 감사해. 너도 이제 앞으로 우리 성수, 윤수, 현수, 진수, 희수, 영수 잘 보고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교도하고 잘 커? 네. 그래. 아이고 영수만 할 건가 봐. 영수한테 대답했어. 네. 알겠습니다. 대답이 작다. 사회를 맞춰. 이 사진 좀 천천히. 너가 언제 이렇게 사진 다 빼가갔네? 하신다. 이거 할머니가 다 말했기 때문에 난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너무나
정말 지난 거 생각하거나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자식들이 정말 슬기롭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나는 뭐 한 것도 없는데 그 대신 와이프가 많이 수고를 했지. 그 지금은 뭐 그걸 생각할 때는 내가 뭐 갚을 방법이 없지만은 제가 언제든지 고맙게 생각하는 거 그거고 그리고 애들한테 더욱더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요? 고마워. 네. 어머니도 하실 말씀 하시고 맞아. 저걸 한번 여기 보시고. 됐어. 까지 마무리 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써 이제 끝나도록 하고 남이 없이 우리까지 하니까 더 오붓하고 더 좋네 그러니까. 뭐. 이제 3부로 내일 점심 때 네. 이거 사진 마저 안 보여줘? 네. 슬라이드로? 그리고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이제 아깝다. 아유 오늘 저거 못 탔네. 아빠는 저거 타고 싶었는데. 천상 건너가서 오리 타자 그러면. 네. 두 개다. 잘했어. 하나 더. 마지막 한 개다. 마지막 해봐. 두 개. 존도 골라왔어? 세 개. 세 개 잘했어. 이제 똑바로 해봐 똑바로.
그냥 온다니까. 혼자. 자 혼자 와? 어. 자 혼자 지금. 지금 그래 그래 알았어. 땅땅땅이. 땅. 아 보이지도 않아 이거. 이건 어떻게 계산 안 되나 이거? 어? 뭐가? 아버지 왜 내려가셔? 애들 끝까지 갔어? 애들이? 야 이래갖고 어디가 빨리 오지 뭐하러 또 저러는 거야. 좀 불러요. 할아버지 끝까지 가지 마세요. 뭐하러 내려가? 아버지 가지 마시고요. 애들 부르세요. 아버지 오세요. 아버지 걸음으로 언제 갔다 오세요. 아버지가 보행이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졌어 이렇게. 아버지가 또 말이 없어지셨어. 그게 뭐냐? 또 그러시네. 어머니, 아버지가 왜 또 말이 없어지셨어? 몰라. 주일날은 또 좀 괜찮아 보이시던데. 요새 말 잘해. 그런데 오늘 계속 죽으셔서 그런 거 아니야? 자기는 내가 자꾸만. 야, 바이올린 한 애가 셋이나 있네. 지수야. 그래서 양양에 왔는데 셋이가 바이올린 하네. 산성가 반주 맞추는 올라갈래요? 올라가서 보면 아까 그 강이 병 같은 건 꼭 이렇게 공간 좋은 데다가 이렇게 지는 데니까. 원래 공부라는 게 아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물장땅이 하려고. 누가 있잖아. 겨울에 어떻게 보면 빨리 와 아빠야. 아빠는 아빠 정조 선물이래요. 어?
일본이야? 경도지 경도. 우리는 다 주한 한국인이야? 우리는 다 아버지 국적이. 사업 따라 이제 일본 가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일본 가서 다 그 바카이 삼촌 막내까지 낳고 와서 우리는 지금 6.25 때 대동아 전쟁 나니까 좀 잘 사는 집이니까 피난 나온 거야 한국으로. 그러고 왜 못 사는 사람들은 해방되고 막 쫓겨서 들어올 때 그 귀한 뭐 동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걸 오지만 우리는 미리 피난 나왔는데. 영감. 응. 저기 봐봐. 자기 좋아. 그 사람은 못 산다. 맨날 한 번에 끝이야. 근데 우리 난 노랑맨. 나 노랑맨이 싫어. 보여줘 자식아 어떻게 했는지. 뭘 눌렀어? 돼야지 위에서 보는데 많은 것 같은데. 5번 신나는 이퀄. 그다음에 MC 있어 4번. 그거는 외장 메모리. 맨날 이거 들 때마다 이거 안 보여줬잖아요. 근데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서 선택 재생하는 게 있어요. 이곡 N, A자 N. 이렇게 선택이 돼. 선택하고 엄마 차 움직인다. 엄마 저걸로 들어오는 거네. 그럼 내가 고르면 순서대로 계속 나와? 아 버스가 걸로 들어오는구나. 엄마 아빠 여기서 찍어줘. 최고 최계 선생의 이 사람의 그 책이 총 2만 권인가? 준수야 일로 와 너는. 빨리 와. 현수야 각도 맞으면 한 컷 찍어와. 어? 지금 이걸 하나 있고 강가락고 이거 하나 또 있고. 왜 특색이 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런 경험하긴 참 쉽지 않잖아요. 이런 거 되겠어. 잘한 것도. 지난번 수해당에서라고 거기서도 한번 잤는데 거기도 아주 좋아요. 거기도 이렇게 우리 그 여자도 보니까 그날 7만 원씩 받아도 방인 4개인데 한 개만 피고 3칸이 들어오니까 30, 20, 21만 원 받고 뭐 잠만 잠깐 재우고 21만 원 받은 게 없지. 그 집은 밥으로 해먹게 각자가 해먹게 돼가 이제 해주진 않았더라고. 이런 거는 좋으면 애들도 체험이지 뭐. 이런 아파트에만 살다가 오랜다. 아,
어. 있지? 그렇지. 할머니 부르 불러봐. 할머니! 그럼 5천 원을 좀 못하니 계산을 못하는. 3,000원 그냥 줘야 돼. 3,000원. 다녀서 마음이 없어. 시골 사람들 그러다니까. 원칙대로 해서 6천 원 내놔야 되잖아. 5천 원만 주놓고 그러고 엄마 먹으려. 이렇게 좋은데 없어. 근데 처음 보죠, 어머니. 저 삼몇 번 어디 처음이네. 동굴을 하는가 봐. 주황산 쪽으로 가면 더 이거는 여기가 여기 중심인가 보네. 이거보다 아까 저 밑에 큰 나무가 더 좋구만. 키스하고 거기 해줄래? 참나무 시리즈 상수리나무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를 통틀어 뭐라 무슨 나무라고 한다? 참나무. 진수 이거 애들 어디 갔어? 내려갔어? 오고 있어요. 나 주워온 거래. 엄마가 나 주웠는데 너 범을 뜯어온 거야 내가. 나 추출을 해보지. 기네스 북에 올라. 못됐어. 일단 최고 많이 한 사람 32번. 내가 문 닫아 해보지. 모르겠어. 해야 돼? 저녁 터다 했는데. 두개 바뀌면 돼. 아, 이거 괜찮아. 워낙 헷갈려 이게.
잘한다, 지금 잘한다. 잘한다. 안녕하십니까. 4학년 결승경기 A코트 상갈초등학교 문호팀 선생님, 어쩌고저쩌고 부대 이수원 선생님, 상갈초 B코트 서천초등학교 정내준 이기, 충청초등학교 윤지성 수업팀은 A조, B조로 각각 오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코너 때문에. 잘한다. 훨씬 지나면 컵스카우트 때보다 훨씬 잘해 애들이. 그때는 완전 아마추어들이어서 했잖아. 근데 지금은 좀 축구 좀 배우는 애들이 하니까 오! 결승경기 A코트 잘했어, 잘했어. 빨리 빼. 붙어. 그렇지. 잘했어. 소리 질러 암사해주세요. 소리 질러 암사해. 빼. 붙어. 그렇지. 그렇지. 우리 볼. 야, 잘했어. 던져 이번에. 던져. 세계판을 오늘 이제 얼굴 난리 나겠다 이거. 목 들어가. 잘한다. 센터리 옳지. 저 왜 이렇게 멀리? 그러니까 몸을 돌려서 차라니까 진수야. 잘한다. 꽂혔어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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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아줘야지 진수야. 진수야 들어가. 빨리 들어가. 들어가. 야, 넌 너무. 아무도 없잖아. 받아야지. 받아. 너.
봐라. 야, 잘했어. 이거 봤어? 못 봤어? 야, 센터링 잘한다. 아니면 개건 선수가 골을 넣어. 센터리 양으로 그냥 원샷으로 그냥. 나가. 뻥차. 진짜 뛰어. 아까 걔가 센터링을 잘했어. 어디면 안 되는데. 잘했어. 아니 희수가 퍼펙트가 졌어. 간다. 애들이 하니까 재밌네. 간다. 1대1. 아까워. 네. 왔어. 몰고 들어가. 시작. 진수 들어가. 그렇지. 잘했다. 차. 또 눌러졌어? 들어갔어. 잡아. 잘했어. 야, 간다. 가자. 하나만 더. 하나 더. 응원하더라고. 이거 사진을 못 찍었어. 붙어. 그렇지. 라인이야. 붙어. 가자. 차내야 돼. 저렇게 자꾸. 몰고 가. 쭉 올라가. 가. 그렇지. 간다. 슛. 넘어졌어. 잘했어. 이거 들어갔다. 안 들어갔어. 아이, 아깝다. 몰고 들어가. 번호. 아깝다. 잘한다. 뛰어. 지수야, 올라가. 붙어줘. 그렇지. 뺐어. 아이고, 끝났네. 저게 슛. 네, 너무 기운 빼가지고 이기더라도 몰고 가. 뛰어. 공수를 어떻게 해. 빼. 나이스. 들어가. 몰고 들어가. 쭉 들어가. 쭉. 들어가. 후.
때 이겼네 1대0으로. 역시 우리 형제는 용감했다. 애들 왜 이렇게 더 조그매? 원천 애들이네. 온천 애들이야? 가자 들어가자. 희수 너무 잘했어. 화이팅. 잘해.